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의 박수일입니다. 네, 어, 오늘 네 분의 지금 지정 패널 토론자를 모시고 이제 저희가 이제 첫 패널 토론을 시작하는데요. 저는 지금 이번이 두 번째 대한민국 친환경 패키징 포럼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진짜 이 포럼이 서스테이너블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지원과 준비와 또 이런 발표 참여를 해주시고 지금까지 이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대한민국 친환경 패키징 포럼 세부 주제 소비재 산업의 ESG 경영을 위한 자원 순환 활동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를 비롯해서 CJ제일제당, 롯데그룹, 아모레퍼시픽의 사례를 위주로 한 그 연사님들이 이제 정리를 잘 하셔서 발표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지금 네 분의 패널들을 모셨어서 제가 토론 시간이 30분, 맥시멈 30분이라 한 5분씩 그 지정 토론을 해주시고 이제 참석하신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저희가 추가로 이제 답변을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진행 순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브랜드 오너 입장으로 이제 발표를 드렸는데 그럼 소비자 입장은 좀 어떨까? 지금 저희가 따로 이제 자원순환 사회 연대 김태희 정책국장님을 모셨으니까 먼저 김태희 정책국장님을 시작으로 아까 그 발표를 진행한 네 분 순서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국장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자원순환사연대 김태희입니다. 지금 많은 기업 그리고 정부 그리고 지자체 모두 이제 쓰레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소비자들도 거기에 이제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도 지금 각 기업 ESG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한 좀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이제 기업의 뭐 제품을 구입한다든가 하는 이제 그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많은 노력 중에서 좀 더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더 이런 건 좀 이제 앞으로 좀 이제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중심으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각 기업들, 뭐 정부 모두 이제 친환경적이고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제품을 지금 이제 생산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국민들도 이제 그만큼 이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포장을 좀 줄이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포장을 줄인 제품을 구입을 한다든가, 그리고 뭐 분리배출을 열심히 한다든가 하는 이제 방식으로 조금씩 이제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도 뭐 ESG 경영에 따라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소비자들도 우리는 이제 이런 좋은 제품을 이제 구입을 했어 하고 이제 SNS나 뭐 이제 자기가 구입한 그런 제품을 홍보를 한다든가, 그리고 조금 이제 멀더라도 직접 가서 그렇게 이제 구입을 하는 그런 이제 사례들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기업들 입장에서도 소비자들이 이런 건 좀 이제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많이 이제 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여기 오늘 발표를 해주신 기업들도 모두 이제 순환 경제나 ESG 경영에 뭐 이제 앞장서는 이제 대표 기업이고요. 여기서 조금 이제 많은 이제 노력을 들었는데 좀 이제 몇 가지만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제 재포장 금지법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플라스틱 감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이제 그 과정에서도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좀 이제 다른 재질로 이제 전환을 하는 그런 경우가 조금씩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저희한테도 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종이가 이제 재활용이 된다고 해서 재질을 대체했는데 과연 그럼 이 종이가 재질이 실제로 재활용이 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의문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팅된 종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플라스틱을 줄인다고 해서 이제 다른 그런 이제
코팅된 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사실 이제 아직 우리나라 재활용 기술로서는 좀 색이 굉장히 어두운 그런 이제 종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좀 좋은 재활용이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약간의 좀 이제 인식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제 플라스틱 감량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다른 좀 어떻게 보면은 폐기물을 만드는 그런 이제 사례가 좀 있습니다. 좀 이제 그런 게 좀 이제 아쉬운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맞는데 원천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이제 많이 좀 이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사례에서도 지금 이제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포장재를 두께를 줄인다든가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를 하시고 실제로도 많이 적용하고 계시고 또 이제 재생 원료도 지금 점차적으로 사용 비율도 지금 이제 높아지고 계신데 지금 플라스틱 감량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포장재 감량도 이제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좀 이제 아예 좀 없앨 수 있는 방안 좀 그런 것도 좀 이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정말 필요 없다 생각되는 거는 뭐 오늘 뭐 이제 예를 들어 주셨는데 뭐 리필 스테이션이나 아니면 뭐 이제 무라벨 생수나 그런 것처럼 아예 처음부터 폐기물 만들지 않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좀 이제 가는 것이 좀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포장재 감량에 있어서 뭐 지금 계시는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협의체라든가 그런 이제 소비자들과의 그런 이제 소통 채널이 좀 이제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플라스틱 감량을 위해서 이제 각 기업들이 이제 노력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보는 것, 사실 이제 소비자의 포장재 두께를 얼마 줄였나 그거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이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과자 속에 트레이가 줄었구나. 뭐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좀 이제 기존에 이제 낮게 포장으로 되어 있는 과자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낮게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이 비닐로 된 낮게 포장이 필요한가? 이걸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좀 이제 그런 소비자들의 의견, 물론 이제 식품 과정에서 어떤 뭐 이제 문제가 있고 위생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좀 이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이건 좀 이제 정부라든가 좀 이제 요청을 좀 이제 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이런 이제 업체들의 노력 중 하나가 지금 소비자들의 좀 이제 저탄소 인증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소비자들은 이런 녹색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이제 그런 제품인지 정확하게 좀 이제 모르고 있는데 그런 이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제 인증받은 업체에 대해서 유통업체도 마찬가지고 뭐 정부도 마찬가지고 좀 이제 홍보하고 좀 소비자들한테 좀 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알리는 그런 이제 방안이 좀 필요합니다. 좀 여기에 좀 이제 덧붙여서 좀 이제 정책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지금 이제 친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이제 혼용이 된다, 좀 명확하지 않다는 좀 이제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친환경적이라는 게 이제 정부 제도상으로는 뭐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이제 재활용, 순환 경제 사이클에 있는 것 그런 걸 이제 친환경적으로 이제 보는 반면에 뭐 이제 소비자들이나 뭐 이제 일부 기업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어떻게 보면은 플라스틱을 줄인 그런 데 플라스틱을 줄이고 이제 다른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질로 대체를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친환경이다. 그래서 다시 플라스틱을 뭐 이제 다른 뭐 종이 재질로 하면 이건 친환경적이다 하고 이제 조금 좀 이렇게 약간의 좀 생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이제 그런 실제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이 중에서도 재활용이 어려운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이제 친환경에 대한 좀 인식의 좀 정리 같은 게 좀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제 시민단체나 정부도 뭐 이제 ESG에 적극적이고 이제 환경 친화적인 그런 이제 기업들 발굴해서 또 이제 홍보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방안도 좀 이제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업들도 이제 많이 노력한 만큼 소비자들 좀 더 찾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이제 홍보 방안까지 이제 같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제 요즘 이제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뭐 순환 경제라든가 탄소 중립 이게 사실 누구 하나의 노력만으로 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정부라든가 소비자, 뭐 기업 모두의 이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뭐 정부는 이제 그런 이제 노력하는 기업에
좀 이제 많은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좀 고려해야 될 필요도 있고, 기업은 뭐 최대한 ESG에 힘쓰고, 뭐 소비자들은 그런 기업들에게 좀 더 제품을 구입하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으로 좀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불필요한 포장 없애는 제거에 대해서 말씀을 딱 하시는데, 이 마스크 빨리 제거하고 싶다. 그 생각부터 머리에 딱 떠오르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친환경 마크까지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제를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정리를 어느 정도 해주신 것 같고, 다음은 이제 협회 차원에서 2021년을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를 위한 전환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사례의 집 발간도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희망사항은 이 사례집이 이렇게 양 자체가 앞으로 지금 시작 단계에 비해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회 차원에서 아까 이제 정리 다 못하신 부분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스크를 벗고. 네. 물론 저 사례집은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여 업체들이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이제 전환점을 삼고 내년을 약간 도약기로 삼으려 하는데요. 그 여러 가지로 식품업이 지금 중요한 기로에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뭐 기후 지금 저희 뭐 포장이라던가 이런 기후 환경 이런 내용들 이게 직접적으로 또 식품의 이제 원료에 큰 영향을 미쳐서요. 이제 다른 차원에서 식품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많은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처음 취지가 생산에서 그 소비 과정 전 과정에 대해서 폐기물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을 한 거고요. 사실 이렇게 자극을 주신 거는 제가 처음 발표를 드렸다시피 이제 소비자가 변하면은 기업도 어쩔 수 없이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간에는 변해서 따라갔다라면 우리 기업이 한 발 더 앞서서 좀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라는 게 취지여서요. 저희는 그런 사업 방향에는 변함없이 계속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뭐 작은 노력이지만 타 산업군에도 좀 귀감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자라는 취지도 있었고요. 처음 뜻에 세웠던 대로 계속 변함없이 진행고자 합니다. 또 오늘 저 자원순환연대 국장님 참석하셔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또 이런 접점을 찾아가는 게 또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을 이제 올해 제가 또 들어가면 또 바쁘게 또 세워야 되는데요. 여러 또 이해 관계자님들께 연락을 자주 드리면서 또 내년도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성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토론은 롯데제과의 남기혁 팀장님이 마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앞선 말씀 중에 그 원천적으로 플라스틱을 감량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설계라든가 원천적인 감량 노력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앞단에는 좀 저희가 이제 완료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사례 위주로 담았고요. 실제 추가적인 부분을 현재 연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징 소재 부분에 대한 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CJ에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종이에 이제 피 코팅이라든가 이런 코팅이 됐을 때 과연 재활용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논란이 많습니다. 해서 저희도 자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종이컵에 대해서
PE 코팅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 ESG는 단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내 뭐 제지업체 1위 뭐 한솔제지라든가 별도의 컨버팅 회사 등하고 이제 MOU를 맺어가지고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앞선 네슬레의 어떤 제품 사례에서도 나왔지만 그 전체 내포 외포가 있을 때 전 포장재를 종이로 대체하는 게 가능한 부분도 있고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포 말고 외포에 대해서는 그 종이 소재로 좀 대체하는 부분을 그 좀 검토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이제 종이 소재로 그냥 가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는 어떤 종이에 대한 어떤 접착 강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쪽에 그 수성 코팅제라든가 여러 가지 좀 기술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글로벌 업체를 포함해서 여러 업체하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개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어떤 소재 연구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거는 이제 제조사 입장이고요. 제조하고 유통사가 좀 같이 좀 콜라보가 반드시 필요한 어떤 선순환 모델 구축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다만 선순환 모델 구축이 일부 제조사는 유통 라인을 갖고 있으면 제조사 위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선순환 모델 구축은 제조하고 유통, 이 이해관계자 전반의 어떤 협력이 필요하고 기본적인 허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좀 쉽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 주신 부분에서 그 친환경에 대해서 좀 명확치 않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 선도 업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좀 인정하고 있는 어떤 친환경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담고 그런 부분을 따라가고자 하고요. 가끔 이제 설명회 때 나오면 그런 부분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이로 대체하는 게 과연 친환경이냐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그 탄소 발생량이 종이가 좀 더 높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어떤 한 가지 수치만 가지고 친환경을 평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플라스틱을 사용했을 때 그 분해가 안 되고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어떤 환경 부하를 계속 가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단순 목재를 벌목해가지고 목재 펄프를 이용하는 종이 소재 외에도 저희는 이제 사탕수수 어떤 펄프라든가 어떤 종이 소재도 좀 다양화하는 측면에 연구 개발도 같이 병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자 분들 좀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얼마 전에 저희 롯데그룹에서 소비자 조사를 별도로 조사 기관을 통해서 했는데 친환경 어떤 패키징을 했을 때 가격 수용도에 대한 부분이 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한 5%, 그래서 10%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라는 부분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업계 노력이 그 아까 인증제도 포함해서 소비자한테 좀 잘 전달이 돼야지 기본적으로 제품 개발이 더 가속화되고 말씀하신 어떤 친환경,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더 제품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그 해외 그 리딩 컴퍼니의 어떤 선례 혹은 좀 추진 방향과 연계시켜서 이제 가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그 뭐라고 할까 해외에서 잘 하고 있는 업체와 비교했을 때 지금 롯데제가 이제 지금 처음 이런 자리에 참석을 해주시고 그 내용을 좀 발표를 해주셨으니까 그 지금 저희가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 궁금해져서 해외 리딩 컴퍼니와 현재 롯데제과 지금 여기 CJ는 지금 안 계셔서 여쭤보기 좀 그렇고 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자체 평가를 하시는지 잠깐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그 어떤 평가라는 부분은 되게 민감한 부분도 있고 사실 쉽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령 감량 측면만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감량 그 톤 수가 쉽게 나오는 산업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서 굉장히 감량에서 100톤을 같은 100톤을 줄이더라도 그 100톤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산업군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수치적인 걸 가지고 좀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이런 작업을 할 때 그 해외 선도사 뭐 크라프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을 좀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는 비전 부분이 조금 취약하거나 좀 명확하지 않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저희가 아주 빨리 어떤 ESG 경영을 좀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어떤 나름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는 나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심 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원천 감량뿐만 아니라 실제 소비자한테 좀 정확한 부분을 고지하는 부분, 그래서 별도 자체적인 어떤 친환경 로고를 개발을 해서 소비자 어떤 인식률을 높이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작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해외 선도사 부분을 정확히 얘기 드린 게 조금 무리가 있고 국내에서는 뭐 특정 분야는 저희보다 앞선 업체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나름 준비하고 있는 부분 포함해서는 제가 업계에서는 그 저희가 그 리딩할 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다 발표는 못 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제가 업계에서는 저희가 선도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 토론, 저희 이제 화장품 업계 이 사례 발표를 해주신 아모레퍼시픽의 권순철 팀장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아까 마지막에 질문 주신 분의 대표님의 그 질문이 사실 엄청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생산자에 대한 다양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 생산자는 과연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스프링을 줄여서 내보냈으니까 당신의 책임을 다 한 거냐? 그럼 우리 회사는 내 책임을 다 했으니까 나는 당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책임을 거기까지만 봐야 되느냐?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1993년 얘기하고 고민들을 나름 오랫동안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랬을 때 결국은 이제는 우리가 그 환경 발자국을 눈여겨봐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미 그런 그 움직임이 시작됐고 이미 미국에서는 건축자재의 특정 환경 발자국에 대한 이제 넘어가면 예를 들면 탄소 발생량이라든지 넘어가면 세를 물리겠다고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직 언론에 알려지진 않았는데 그 주요 그 기업들 중심으로 환경 발자국 스코어링 하는 컨소시엄이 시작되고 있어요. 저희도 일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는 그 생산자가 스스로 하는 예를 들면 저희가 LCA를 쭉 한번 해보면 저희 쪽이 환경 부하에 미치는 영향이 한 적게 3%에서 크게 20%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실 저희 오늘 같이 아마 많이 계시는 원부자재, 공급망 이쪽이 많아요. 한 60에서 80%가 그쪽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환경 부하에 대한 이슈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플라스틱이 나쁘다고 해서 종이로 바꾸면 좋은 거냐 아니면 뭐 유리로 바꾸면 좋은 거냐라고 봤을 때 단순히 그냥 플라스틱을 줄였으니까 잘하는 회사다, 우리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이 전체 밸류 체인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부나 아니면 저희 공급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폐기물 업체까지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실제 화장품이 폐기물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무엇을 그럼 우리가 디자인 단계에서 줄이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거를 이제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환경 발자국이 그 우리가 칼로리를 의무 표시하고 칼로리를 보고 제품을 사는 것처럼 우리 소비자 업종도 환경 발자국을 보고 우리 MZ세대들은 선택을 할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생산자 혼자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 공급망 그리고 우리 폐기물, 정부 그래서 다 같이 협력을 하고 투자를 하고 혁신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바스프 말씀하셨는데 실제 바스프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자국을 제공하고 있어요. 탄소 발자국, 물 발자국, 부영양화 다양한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나중에 뒤통수를 맞고 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개선해야 될 포인트도 모르고 나중에 그 위기를 닥칠 거냐, 아니면 사전에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서 어떤 것을 개선했을 때 우리가 발자국을 줄일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노력들을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뭐 분리선별 기술, 그다음에 뭐 폐기 이런 단계에서 각각 협력할 부분들은 좀 같이 많이 찾아서 그 파일을 좀 넓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이슈를 또 던져주시고 그에 대한 일부 답변까지 지금 토론자분들께서 이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로 이제 기업들의 이 뭐 지속 성장 보고서, 뭐 CSR 보고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거의 포장재 쪽의 감량이나 그 재질 대체 이런 쪽이 사례로서는 가장 부각이 돼서 이게 홍보 이런 용도로 많이 이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아까 통계에서도 봤듯이 이 만들어 놓은 플라스틱, 만든 종이리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패키징 영역입니다. 저희가 이쪽 부분에서 어떤 해결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출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제 이쪽은 패키징 영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리라고 예상이 되고, 이제 식품 쪽이나 이런 쪽의 안전에 대한 문제까지 이제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이 보호성이라는 거를 무시하면서까지 저희가 갈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같이 이 탄소 저감이라는, 탄소 중립이라는 이 압박이 바로 이제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는 뭐 경영 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이 친환경이라는 거는 아까 필환경이라고 말했듯이 반드시 끌고 가야 될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업에서 지금 이 지속 가능 보고서 이런 걸 이제 발간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하시려고 하는 기업들이 갈수록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CO2 저감량 얼마 이런 쪽을 고민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제가 많이 보면서, 야, 이거 이제 전사적인 어떤 그 틀에서 친환경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해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나름 했었고요. 좀 현재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친환경 패키징 개발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계시고 이러고 계시는데, 진짜 이에 대한 이제 성원과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지정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권상숙입니다. 저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니고요. 앞서 패널분들께서 많이 탄소 발자국, 저탄소 인증 제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눠주셔서 같이 토론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패널분들께서 말씀해주신 탄소 발자국, 저탄소 제품 인증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 이 인증 제도를 이끌어 나가는 데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제품들 인증을 20년 동안 운행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인증된 제품들이 탄소 발자국 제품이 한 4,50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인증 제도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소비자들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고, 그리고 생산자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그 앞서 발표해 주신 CJ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증 제품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으시고, 아모레 퍼시픽에서도 올해 저희하고 협력하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노력하고 계신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업들에서 이런 저탄소 인증이라든지 탄소 발자국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실 정부 역할 그리고 인증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의 역할도 되게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얼마만큼 잘 알려서 소비자들이 이런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 그런 저희들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제안해 주시고 싶은 그런 의견이 있으시다면 많은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 마크에 대한 거를 운영을 하시면서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이 마크라는 것 자체는 진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가교잖아요. 이걸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느냐 소비자들한테. 그 아까 이제 말씀 나왔었던 것 같이 이거에 대한 그 의미 부여를 이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진짜 더 구축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방금 이제 거의 홍보를 겸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좀 더 많은 관심과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발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KCL에 있는 김종경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브랜드 오너 입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특히 그 재활용 업체 소비자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또 중간의 관점에서 이 브랜드 오너 입장에서 이 유통이라든지 현재 이커머스라든지 뭐 이런 상당히 많이 그 유통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포장도 사실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유통기업들 거대 공룡 유통기업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고 계신지 이런 특히 친환경 패키징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답변 해주실. 아모레하고 LG 쪽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통 말씀하시는 거는 뭐 아마존, 쿠팡 이쪽 말씀하시는 거죠? 우선 그 협업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막 구체적으로 그 실적들은 없는데요. 우선은 저희도 약간 납품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패키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뭐 마켓컬리라든지 하신 것처럼 종이라든지 그러니까 친환경 재질을 그 보내는 부분들 많은데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미국에 혹시 루프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루프가 사실은 생산자나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결국 주요한 프로바이더하고 그 다음에 공급망이 협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온라인 수거에 대한 노력 저걸 해보는 것도 사실 그거는 그 물류 체계가 같이 협업이 되고 판매는 유통망이 하고 그거를 다시 저희가 수거해서 이걸 다시 세척하고 충진해서 다시 고객에게 주는 진정한 순환 경제가 되는 모습들이 되려면 결국 유통과 생산자가 그 결국 순환 경제를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크게 미국의 이제 루프라는 프로젝트를 참조하면서 하면 아마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물론 뭐 장벽이 많겠지만 그렇게 협업하면 유통망과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롯데 사례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 제가 사례는 아니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에서 이제 유통 어떤 기반을 좀 갖고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롯데 칠성 같은 경우는 롯데 칠성물을 통해서 실제 공병을 회수해 가지고 그걸 다시 좀 재활용하는 부분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롯데그룹에서 롯데 지주 주관으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유통사인 코리아세븐이나 롯데마트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가 이제 회수기 스타트업과 이제 같이 해가지고 회수기를 개발했습니다. 해서 롯데 알루미늄에서 직접 회수기를 좀 제작을 해서 현재 회수기 50대를 롯데마트하고 코리아세븐에 이제 설치를 해서 그 회수기를 활용한 어떤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집을 해서 업사이클하는 부분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수기로 이제 일정 물량을 모으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회수기가 단순히 회수기 자체 비용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회수 인력에 대한 소요 경비,
운영 경비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은 지주 차원에서 어떤 지자체나 이런 부분하고 조금 같이 진행하고 또 확대하는 부분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제가 발표 마지막에 이제 올해가 전환점이었고 내년이 이제 도약기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살짝 말씀드렸던 게 이제 유통 분야 쪽과의 협업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제 납품하는 업체 입장의 제조업계이고 또 유통 쪽에서는 유통에 이제 큰 역할 이제 고려를 아니할 수가 있는 게 유통 과정 중에 어떤 브레이크다운이라든가 이런 안전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좀 협의 과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포장을 찾을 수가 있을 거라고 사료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서 좀 내년도에는 더 많은 성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SK 지오센트릭의 이종혁입니다. 저희 주제 2가 이 브랜드 오너 쪽, 소비자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보면 글로벌 좀 유럽 중심의 이제 메이저 브랜드 오너들이 뭐 2025년, 2030년 뭐 얼마만큼의 뭐 리뉴 뭐 바이오 베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재활용 플라스틱을 얼마큼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국내는 아직 그런 큰 움직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CJ도 하나의 뭐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아모레 퍼시픽에서도 뭐 재생하고 재활용 플라스틱을 30% 쓰겠다. 뭐 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셔서 국내에 있는 그런 브랜드 오너들, 소비자 기업들도 이제 좀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합니다. 그게 좀 고무적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그런 목표들이 이제 세워지는 과정들이 얼마나 이제 좀 진정성이 있는 건지 실제로 그렇게 되려면은 뭐 바이오 베이스의 뭐 플라스틱이나 소재나 뭐 재활용 플라스틱들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런 것들을 쓰려고 하다 보면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솔직히 쉽지가 그러니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변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뭐가 좀 문제이고 어떤 부분이 좀 개선이 필요할지 뭐 실제로 국내는 해외에 비해서는 아직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덜 돼 있는 부분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아모레에서 30%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아무래도 드려서 예.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도 SK랑은 서로 컨택을 해가지고 논의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질별로 PCR을 얼만큼 쓰고 있는지에 대한 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30% 목표를 어떻게 전환할 건지의 구체적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다 돌아가도 결국 비용인데 그럼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 내부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서두에 가장 중요한 제품, 잘 팔리는 제품을 먼저 투입하면 효과가 크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고부가가치, 예를 들면 1, 2원 싸움을 하는 제품에 PCR을 투입할 거냐 아니면 뭐 부가가치가 높고 영업이익이 높은 브랜드에 먼저 투입할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결국 그 비용이 PCR 지금 물리적 재활용 같은 경우에 한 30% 차이 나고 케미컬 그러니까 화학적 재활용은 한 2배 이상 이제 나는데 결국은 케미컬 재활용이 가장 효과가 좋긴 합니다.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색상의 표현이라든지 여러 문제들 때문에. 근데 다만 그게 이제 비용 때문에 이슈가 있는데 우선은 물리적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비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좀 대표 브랜드 중심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거를 투입했을 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케미컬에 대한 제품들도 마찬가지 어떤 색상 표현의 자유도가 많이 필요한
디자인의 자유도가 많이 필요하면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투입하는 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 국내에 PCR이면서 저희가 화장품에 사용할 만한 PCR 공급량이 과연 수요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케미컬로 다 커버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10원, 20원 남는 사업을 가지고 그 케미컬 재활용된 제품을 막 많이 쓰지 못할 거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볼륨을 전체적으로, 제가 화장품 협회 말씀드린 이유도 볼륨을 얼마나 크게 가져가서 비용을 낮출 건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요에 따른 공급에 쇼티지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 아까 질문하셨던 그 어떻게 커버할 거냐는 결국 고부가가치, 그 다음에 많이 팔리는 제품 중심으로 했을 때는 어떤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다. 우려사항은 어떤 그 양질의 제품을 과연 국내에서 잘 조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첫 지정 패널, 지금 시간이 지금 40분 이상 경과를 해서 좀 이제 드시면서 따로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지정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